자, 그러면 우리가 이력서를 다 검토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를 내야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력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내 제품이 안전하다는 걸 어떻게 실험해요? 만약에 전기를 쓰는 거다. 그럼 전기가 100V 들어가야 되는데 220, 한국은 220V니까 220V가 들어가야 되는데 300V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가다가 튀어가지고 얘가 300V가 들어가. 그럼 사람 죽는 거야. 감전돼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전기 의료기기는 정기적인 안전성 실험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파가 또 많이 나와.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전자파의 안전에 관한 실험도 해야 돼요. 그죠? 전기 쪽은.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용품 쪽에 오면 이게 침습이 되거나 잠깐 침습이 되거나 접촉이 되거나 아니면 뭐 몇 시간 접촉이 되거나 또는 이식이 될 때 어떠한 안전성이 필요하겠어요? 생물학적인 안전성. 그죠? 바이오 컴퍼티비티 테스트. 그러니까 톡시시티 테스트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의약품에서는 비임상 실험, 임상 전에 하는 전임상 시험, 임상이 아닐 필자를 써서 비임상 시험, 난 클리니컬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상 실험은 뭐냐?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어디서 해요? 임상 실험을 어디서 해? 병원에서 하지. 병원 아니면 못해. 하면 큰일 나. 그죠? 의사 선생님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죠. 그죠? 큰일 나죠, 안 그러면. 그래서 사람 전에 거는 누가 해요? 저희 시험검사기관, GLP 기관. 저희가 전남도 화순에 GLP 기관이 있어요. KTR 헬스케어 연구소라고. 제가 거기 초대 소장으로 2년 동안 있었는데 GLP 인증을 3개 부처에서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요. 왜 동물 실험을 하냐면 사람에게 실험하기 전에 동물한테 또는 동물이 아닌 인비트로 실험, 동물 대체법으로 해보면 이게 독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약이나 그 의료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임상, 전임상이라고 하고 있고, 영어로는 의약품 쪽에서는 독성 실험이라고 많이 했어요. 톡시시 테스트. 그죠? 그래서 유전 독성하면 제네틱 톡시티. 제가 사실 유전 독성 전공이에요. 세포 독성 쪽하고 사이토 톡시시티. 이렇게 하는데, 의료기기에서는 이 규격을 다루는 데가 국제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규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산업 규격은 뭘까요? 한국의 산업 규격. 그러면 일본의 산업 규격은 뭘까요? 지스예요. 제페니스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그럼 한국의 스탠다드는 키스라고 생각하겠지만 산업에 키스가 들어오니까 이게 에로틱해지잖아요. 그죠? 그건 I자를 뺐어요. 그래서 KS.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KS. 그래서 우리 시험기관에서 KS 심사를 합니다. 한국의 공장에 가서 KS 심사를 해요. 그래서 코리아 스탠다드예요. 근데 이거를 국제적으로 또 시험 규격을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ISO입니다. ISO. 여러분들 ISO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텔레비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ISO. 올림픽 할 때 ISO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거기도 국제 어떤 그 연합에서 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ISO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이에요. 그래서 ISO에서 규격을 만드는 건 국제 규격이니까 그걸 따르면 된다. 우리나라가 국내 케이스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인 ISO 규격에 만족하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규격을
만드는 데가 TC별로 있어요. 테크니컬 커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료기는 한 12개가 있어요. 그 중에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를 만들고 제정하는 데가 있어요. 194라고 194. ISO TC 194. 제가 2009년부터 10년 동안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저희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와요. 또 가도 원리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야, 이게 뭐 독성 실험 다 논의를 하고 하는데 뭐 저희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다 보니까 엑스포트로 등록을 하니까 인포메이션을 주고 정보를 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예요. 그래서 기여를 하지 않으면 정보를 안 줍니다. 중국이 처음에 참석할 때 월요일날 총회 참석 딱 하고 있다가 없어져요. 참석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또 이제 마지막 회의할 때 다 모일 때 또 와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런 국제회의를 참석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이익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규격을 어떤 규격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업계, 회사의 존폐가 달려지는 겁니다. 의료기기는 사실은 기존에 해놓은 것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다 가면서 뭔가 새로운 저희 한국의 시험 규격을 제한하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쪽에 가보면 삼성전자하고 LG가 이제 국제회의에 나가면 굉장한 거예요. 왜냐면 국제적으로 그 두 회사 전자 쪽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전기 쪽에 가시는 분 물어보면 그 TC는 한 100명이 가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거를 서로 갖고, 그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니까. 근데 거기는 한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국제 TC예요. 얼마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국제적인 위상이 높은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GIS를 번역을 해서 우리 산업규격화 시켰고 지금은 ISO를 부합화시켜서 이제 산업규격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KS도 많은 분야에 있어서 국제규격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따라가는 쪽이 많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선도한다. 무슨 얘기냐? 규격을 우리가 개발해서 실제로 먼저 해보고 이 규격을 아주 좋다. 그래서 국제규격으로 우리 거 한국에서 제안을 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우리나라께 이제 제안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을 주도한다는 건 힘이에요. 아직도 미국은 자기네 표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고도가. 뭐가 나올까요? 몇 메타 상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몇 피트 상공이 나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은 아직도 피트를 쓰고 갤론을 쓰고 그죠? 야드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ISO 국제규격을 따라가요. 미국도 와서 국제규격이 옵니다. FDA 사람들도 오고 미국의 사람들 와요.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자기는 안 씁니다. 그죠? 우리는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갑자기 33평이라는 아파트가 부동산에서 갑자기 85제곱미터라는 게 표시가 됐어요. 왜 그런지 몰랐죠. 그게 국제 약속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MKS 단위를 쓰자. MKS, 미터법을 쓰자. 옛날에 고기 한 근이 고기 지금은 600g 주세요. 100g 주세요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많이 봤어요. 마트 가면 우리 어머님 따라갔을 때 예전에는 한 근 주세요. 한 근 반만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따라가 보면 엄마가 600g 주세요. 100g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미터법입니다. 그램, 킬로그램, 미터, 그죠? 센티미터 이거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면적도 평이 아니라 메타 제곱을 쓰는 거예요. 3.3 메타,
한 평이 3.3 메타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죠? 옛날에 저희 아버님 때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못 떨어진다 그랬어요. 요즘에 제가 애들을 가르칠 때 니들도 요리할 줄 알아야 된다. 설거지 안 하려면 나가라. 제 큰아들이 27이거든요. 그게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조그만 사무실을. 그래서 30살 되면 나가라. 나가지 않으려면 설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 아니면 니네들이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엄마가 없어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장가 가면 쫓겨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저도 하고 저희 집사람도. 생각이 바뀌었죠. 생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이. 내가 내 머릿속에 가둔 지식이 다인 줄 아세요. 근데 이 지식들을 자꾸 깨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어항 속에서 자꾸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싫죠. 여러분들이 6월 달부터 지금 8월 며칠까지, 그죠?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치려고 하는 거야. 깨치려고. 여러분들의 기존 개념을 깨치려고 하는 거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학교에서 못 배운 것들을 이런 바이오 캠프에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또 새로운 것도 아니래도 계량된 지식을 배우고, 또 이런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회사 나면 또 배웁니다. 저는 또 한 1년 있다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요. 1, 2년 있다 가시면 저희가 다 가르친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는 없지만 참 안타깝죠, 저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쳐야 돼요. 생각을 깨쳐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 사람은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권력의 차이예요. 세계 패권 국가가 누구냐면 자기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중국이 되들었다가 깨졌지 않습니까? 내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 나는 오케이. 국제 시험 규격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 바꾸려면 항상 안 바꾸겠어. 안 바꾸잖아요. 누가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2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하나만 쓰면 되는데. 그죠? 우리가 왜 갤론이라는 개념 아세요? 1리터하고 갤론하고 얼마큼 차이 나는지 머릿속에 기억되세요? 여러분들 33평이라는 거는 대충 기억이 날 겁니다. 25평? 내 머릿속에 그려져요. 근데 85제곱미터? 지금쯤 그려져야 돼요, 이제. 이게 5년, 6년, 7년 지났으니까. 생각의 바꿈.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고요.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여기 앉아서 내가 지금 괴롭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얘기하려고 한다.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앉아 있으면 뭔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취직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 됩니다. 근데 나는 안 될 것이야. 그죠?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적이지. 난 안 될 거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죠?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게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생각의 차이. 이게 철학하고도 관계있는데 저는 그 철학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외국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들하고 제가 영어는 잘 못해도 그래도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 게임 오픈마인드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계적인 역사를 봐도 우리가 우리 거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놓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끄럽다고 내 속에 가둬버리면 발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더위에 여러분들이 여기 왔잖아요. 뭔가라도 얻어가야죠. 그죠? 생각이라도 바꿔 갖고 가야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격들이 그러한
ISO 국제규격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모든 게 이제 표준화되고 있다. 표준 얘기를 해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준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표준으로 못 만든, 국제 표준으로 못 만드는 거는 국내 표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국내 표준이 또 없는 것들은 또 뭐예요? 기준고시라는 게, 기준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식약처에서 고시로, 식품의약처 안전처 고시. 그분이 사인을 해서 명령해서 낸 고시가 있어요. 그게 다 법입니다. 여러분들 식품공정이라는 거 있어요. 그게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몇 번 이렇게 쓰거든요. 고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고시는. 법을 위반하면.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법은 뭐다?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우리 헌법이죠. 예. 김제동이가 헌법 1조부터 쫙 외우잖아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 촛불 집회할 때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뭐 민족 자유주의 뭐 국가다. 그죠? 뭐 인권이 보호되고 뭐 쫙 있잖아요. 헌법. 그다음에 법률. 법이었죠, 법. 의료기기 법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법률.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어떻게 하라. 그다음에 시행 규칙. 그다음 더 밑에 나온 게 이제 고시, 대통령령 이런 거예요. 이거는 다 법 체계예요. 법의 체계예요. 그래서 의료기기 법도 법을 빼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건 다 법이에요.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 거예요. 형사법을 넣었습니다. 이제 누가 고발하면 형사적인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험 규격도 식품 공정으로 내준 고시기 때문에 그걸 잘못하든가 허위를 했던가 하면 어떻게 돼요? 형사법에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 기관이나 아니면 실험실에 시험을 했을 때 이런 고시를 했을 때 허위로 했다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형사법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시비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격들을 따른다는 거는 똑같은 규격을 썼을 때 거의 똑같은 조건에 실험했을 때 그게 안전하다고 돼야지. 어떤 데서는 자기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만 하고 이렇게만 해서 하면 이게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격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IEC는 전기 쪽에 국제규격입니다. 그 다음에 고시 번호나 재개정 날짜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날짜까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런 그 규격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에 관한 세이프티에 대한 것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스테빌리티. 이게 계속 안정해야 돼요. 처음에 계속 안전해야 되고 또 이게 스테빌리티 해야 돼요. 왜냐면 안정해야 돼요. 그죠? 뭐 재료가 나중에 뭐 망가진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인공관절을 했는데 한 1년 있으니까 이게 막 깨져.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실험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의료기기가 어떤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사가 설정한 이제 근거 있는 그런 논문이나 그걸 해서 시험 항목이나 시험 기준, 시험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타당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험 기준, 이렇고, 시험 방법은 이렇게, 구체적인 순서에 따라 시험 결과를 정확히 살 수 있는 개조식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드입니다. 스테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등급은 스테드, 국제규격의 이러한 Summary Technical Documentation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등급은 이렇게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검사입니다. 기술 문서의 안에
이제 시험 규격을 어떻게 쓴 거를 설명드렸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자, 시험 검사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생물학적 실험, 멸균에 관한 실험, 물리화학의 특성에 관한 시험, 성능에 관한 실험, 정기적인 안전에 관한 실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물 안전성에 대한 실험, 독성 실험, 그죠? 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세포를 이용하거나 무슨, 그런 거를 주로 하는 건데요. 피부 감작성은 의료기기에서 활성된 알러지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제품이 있는데 내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급성 독성 실험. 의료기기를 용출을 해서 그 용출된 액이 한 번 투여했을 때, 1회 투여했을 때 전신에 나타나는 독성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려성 실험. 의료기기의 반려성 물질. 어떤 의료기기를 용출해서, 울겨내서, 그거를 딱 주사를 줬는데, 열을 일으켜요. 사람이나 세포나 열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열받으면 안 돼요. 이 더운 여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반려성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을, 이제 대부분은 그람 네거티브의 LPS가 오염이 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또 있고요. 10% 정도는 잘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존재 여부를 우리가 발열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를 토끼에 주사해서 이제 직장 체온을 재보면 이게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체온이. 그런 경우에는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피내, 피부 위쪽에 피내, 거기다가 준 거. 피부 밑에 진피층이 있죠. 그 전에 피부층에다가 살짝 들어서 주사기를 들어서 주사는 피내 주사를 해보면 이게 피내 주사 후에 어떤 홍반, 빨갛게 되거나 이렇게 붓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를 하는 거. 이식 시험은 실제 골에다가 하잖아요, 저희가. 임플란트도 골에다 하고, 그 다음에 치과용 임플란트, 그 다음에 무릎 관절, 고관절, 뭐 이런 거, 무릎, 골에다 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 피하나, 근육과, 네. 이식 후에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조직 검사.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피부 안자극은 실제 토끼 눈이나 피부에다가 실제 발라보거나 이렇게 뿌려가지고 피부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보는 거예요. 실제. 그 다음에 엔도톡신은 아까 말했듯이 그람 음성균에 유래되는 엔도톡신을 검출하는 거고요. 용혈성은 혈액과 접촉하는 의료기기의 용혈성. 피를 깨는 정도가 어떻게 되냐. 아니, 피를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재료가 피를 깨버려, 계속. 그럼 의료기기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게. 적혈구를 주로 깨는 걸 보는 게 용혈성인데, 실제로 혈액 적합성 실험을 해야 돼요. 혈액에다가 완전히 이제 이식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아직, 용혈성만 보고 있고요. 세포 독성 실험, 의료기기에 의한 세포의 용의 정도나 성장 저해를 하는 거. 실질적으로 생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건 세포예요. 그죠? 세포에는 어떤 세포가 있냐면, 주로, 일반적으로는 한 층으로 자라요, 세포가. 그래서 그걸 디태치드 셀이라고 하고, 혈액세포 같은 건 어떻게 자랄까요? 한 층으로 자라면 어떻게 해요? 혈액이 있는데, 거기서 막 세포가 한 층으로 자라. 그러면 혈액이 막히면 어떻게 돼, 저희가. 그죠? 죽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혈액 속에 있는 세포들은 백혈구, 적혈구 세포도 어떻게 자라는 줄 아세요? 둥둥 떠다녀요. 서스펜션 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셀 하나가 또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유명한 셀이에요. 캔서 셀이에요. 지 맘대로 막 자라요. 막 파일업 돼가지고 지 맘대로. 무한 분열을 해요. 그게 이제 캔서 셀이에요. 에브노멀 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정상 셀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하고, 에브노멀 셀 항암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근데 여기에서는 정상 셀을 키워서 물질을 넣어보면, 세포를 죽이면 그 제품을 쓰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미생물 복귀도는 실험, 염색체 이상 시험, 순핵 시험은 유전 독성입니다. 유전 독성.
유전이 뭐예요? 유전. 유전.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무엇이? 무엇이 넘어가요? 유전자가. 유전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DNA. 사람의 유전자는 몇 개일까요? 많어? 몇 개일까? 아, 여러분들 생물학과 나온 사람들 많던데? 몇 개일까요? 모를 수는 있는데, 한 사람은 있는데 보통? 몇 개일까? 46개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아요. 하나 더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 제가 볼 때는. 근데 23쌍으로 돼 있어요. 1번 유전자 똑같은 거 2개. 23번 염색체 똑같은 거 2개. 그래서 23번 염색체가 XX면 뭐예요? 여성. XY면 남성. 성염색체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23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포를 다 뽑아서 염색체 분리를 해보면 23쌍이 딱 나옵니다. 그죠?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상이 생기면 DNA가 응축돼서 이렇게 염색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X자로. 그래서 여기가 쇼트한 부분, 롱한 부분 그래요. 가운데가 센트로머, 동원체라고 하죠. 세포 분열을 해서 중기 때 딱 콜린치를 넣어서 딱 분열을 중지시켜보면 그 상태에서 23쌍이 딱 보입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고요. 현미경은 안 해서. 23쌍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들 세포 딱 빼서 분리해보면. 그죠? 근데 모든 세포 그렇게 돼 있지만 사람의 남성의 정자세포에는 23개, 여성의 난자세포는 23개로 돼 있어요. 싱글로.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면 수정을 하고 그 수정을 엄마의 유전자가 50% 오는 거고 아빠의 유전자가 50% 오는 거예요. 그래서 쌍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정보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정보를 이루는 염색체 중에서 어느 DNA가 잘못이 되면 뭐가 돼요? 유전병이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어요. 심지어는 또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이라는 유전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임신부에서 기형아 검사를 하죠. 그 저거 하는 거예요. 염색체 이상 시험. 그죠? 똑같아요. 그 촉수에서 아기 거 염색체 분류해가지고 23쌍이 딱 맞는지, 잘린 데는 없는지, 꼬인 데는 없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실험이, 염색체 실험이. 그런 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또 이제 발전이 돼갖고, 뭐, 유전자, 피만 빼면, 임신부에 몇 개월에 피를 빼서 하면, 이게 아기의 DNA까지 검색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저런 방법보다 훨씬 PCR 돌려갖고, 왜냐면, 이젠 NGS라든지 NGS보다 더 좋은 염색체, 사람의 그 진을 다 풀 시퀀싱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시대에 지금 100불만 주면 중국에서는 해주고 있어요. 10만원 정도만 주면 풀 스캐닝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영화 중에 카타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염색체가, 이르는 염기가 있어요. 염기를 그 조합해서 카타카라고 하는데, 그죠? GC, A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한이신, 뭐, 그걸 가지고 카타카를 만드는데, 거기 보면 태어나자마자 피 한 방울을 딱 빼가지고 쫙 스캐닝, 스캔싱 해가지고, 아, 얘는 언제 뭐를 걸릴 확률이 몇 프로, 뭐 고혈압 걸릴 확률 몇 프로 이런 게 쫙 나와가지고 맞춤형 의학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집안의 내력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염색체를 관리를 합니다. DNA를 관리해요, 사람마다. 그리고 사람 이제 서로 사귀면 결혼할 때쯤이면 서로 썼던 치약을 가지고 가서 DNA를
스킨십 딱 해서, 아, DNA 관리 잘 됐구나. 이거 우수인자구나. 아, 이제 결혼해도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근데 향후에도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세대,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23쌍을 갖고 있는 염색체가, DNA가 정확하게 내 자손한테 문제없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 중에 잘못이 되면 문제가 있죠. 잘못을 일으켜. 어떤 약을 먹든지, 약도 이런 실험을 똑같이 하거든요.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내 염색체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의료기기를 안 써야죠. 그죠? 다른 거, 안전한 거 써야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 돌연변이 신문 MG 박사가, 미국의 MG 박사가 지금 한 85살 정도 되셨는데, 지금 살아계신데, 고안하는 거예요. 대장균하고 살모넬라균을 가지고 딱 포인트 뮤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 딱 간단한 거를 고장을 내면 얘가 죽어야 돼. 근데 다시 살아. 돌연변이 물질이 생기면. 그죠? 그러면 복귀 돌연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복귀 돌연변이 실험이에요. 미생물을 이용해서 살모넬라균하고 이콜라이 균을 가지고 고장을 냈는데 다시 정상화됐어요. 그러니까 복귀가 됐어요. 복귀 돌연변이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특정 아미노산 합성이 저해된 미생물을 시험 물질을 내서 이제 합성균주로 전환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 물질은 돌연변이 물질이 있구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는 건 결국에는 DNA에 이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염색체 이상은 여태까지 설명했죠. 염색체. 실제로 염색체 관찰해서 보는 거고요. 소액 시험은 저희가 피를 어디서 만들어요? 피? 본매로, 골수에서 만듭니다. 이 큰, 사람의 큰 뼈가 어디냐면 이 대퇴부 뼈예요. 그 속에 본매로라는 게 있어요. 그 본멜로에서, 뼛속의 본멜로에서, 골수에서 피를 만듭니다. 그 중에 적혈구가 만들어지는데, 적혈구는, 세포는 분열을 하는데 얘는 성숙을 해요. 미성숙 세포에서 성숙을 해서 탈핵이 되면서 핵을 빠뜨리고 무핵 상태에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염색체가 이상을 받아가지고 큰 염색체가 돼야 돼요. 제가 DNA에 응축된 게 염색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조각이 남아요, 조각. 어떤 영향에 의해서. 돌연변이 물질에서. 이 조각 내면 핵이 작아지겠죠. DNA는 어디에 있어요? 핵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액의 얼마나 많이 생기냐. 출현 빈도를 보고 이제 소액이 많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독성 실험은 이렇게 꼬리 정맥에, 이게 쥐거든요, 마우스. 마우스 꼬리 정맥이 4개가 나와 있어요. 정맥에다 넣어야 돼. 그죠? 들어가는 피가 정맥, 나오는 피가 동맥. 동맥에다 주사하면 큰일 난다. 안 들어가요. 동맥에서 하면. 그래서 저렇게 작아요. 그래서 인슐린 아주 작은 바늘, 얇은 바늘에다가 저 무게 대비 보통 한 1mm 정도 돼요. 대비해보면. 무게 23g 정도 되거든요. 20에서 23g 마우스를 쓰면 한 0.9에서 1mm를 주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식하는 이제 캐놀라예요, 캐놀라. 이게. 그래서 요거는 표준 물질이에요. 요 물질을 이식해도 이상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찌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조직, 주변 조직을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골에다가 이렇게 골 속에다 하는 거고, 요거는 반려성 시험입니다. 요런 그 열을 재는 기계가 있어요. 센서를 얘 기에다가 용출액을 주사하고 그 주사액이 넣는데도 체온 변화가 없으면 괜찮은 거고, 체온 변화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에다 꽂고 온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6시간 동안. 그러니까 좀 괴롭죠, 토끼가. 자, 그 다음 피부 자극.
실제로 이렇게 피부에다가 토끼 피부입니다. 하는 거고, 용혈은 피를 빼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고요.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고, 어느 정도 깨지는지 요거를 뭐 그 흑강도로 측정하면 정량적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포 독성은 이게 실질적으로 건강한 세포예요. 이거는 한 층으로 자라는 세포예요. 한 층으로 자랐죠. 건강한 셀이요. 이건 어때요? 둥둥 다 떴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성 대조군을 봤을 때 이렇게 뜬다. 그다음 미생물 돌연변이 실험은 이렇게 아주 스폰테니우스하게 사람의 유전자, 그러니까 생물의 그 유전자들은 항상 오류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은. 근데 그거를 리페어 시스템으로 항상 늘 이게 반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스폰테니우스, 자연적으로 다 죽어야 되지만 몇 개 있어요. 이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많이 자랐잖아요. 이 콜로니가. 이 경우에는 이제 돌연변이 물질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소액의 출현 빈도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균 실험은 대부분 의료기기는 무균 실험, 그러니까 왜 하냐면 멸균 의료기기가 한테만 합니다. 멸균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에는 무균 실험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제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무균 실험은 대한약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실제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거고, 이오가스는 사실은 이오가스는 주로 예전에는 고압중기멸균을 미국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고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씩 다 있어요. 고압중기멸균기 뭐예요? 압력밥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압이 대기압 상태에서는 1.2기압이, 그러니까 물이 기압이 1.2기압이 올라가면 대기압은 1기압이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진공이 돼야 된다고. 그죠? 근데 그거를 함부로 탁 열어버리면 폭발하게 돼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21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을 올려줘야 돼요. 보통 물 끓이면 몇 도까지 올라가요? 100도. 그죠? 아무리 해봐요. 계속 물 끓여도 증발하고 해도 100도 하기만 하지 100도 이상은 안 올라가요. 오차에 대해서 101.1도 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도. 그죠? 압력을 줘야 121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균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에 강한 비타민이라든지 바이타민 이런 것들은 고압중기멸균 못 합니다. 하면 바이타민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필터 멸균을 하죠. 그죠? 세균은 0.45 마이크로메타, 바이러스는 0.2 마이크로메타, 세균을 필터 멸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오가스로 멸균하는 거, 이건 나사에서 아폴로가 갈 때 우주식품을 저 콜드 멸균이라는 이오가스 멸균을 하고 갔어요. 그때부터 유명해지셔서 이제 의료기기도 쓰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이오가스 멸균이 나중에 보니까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 의심되는 물질이에요, 저 가스가. 그래서 저 가스를 다 날려보내고 제품을 출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오가스 잔류량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보드는 저희가 의료기기를 하는데 원재료나 재료를 쓸 때 지저분한 걸 쓰거나 미생물이 많이 있는 걸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원재료나 제품에서 바이오보드니 얼마큼 있는가를 보는 거고. 그다음 멸균 상태는 주로 멸균기는 우리가 멸균기를 121도 15분 15파운드에서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희 미생물학과는 주로 멸균이 구워요. 왜냐하면 멸균을 하지 않으면 거의 실험이 안 돼요. 모든 걸 멸균했어요. 멸균이 깨지면 컨타미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시험 결국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산업화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멸균이 안 되면 병원의 수술실에서 이 의료기를 쓰다가 감염이 생깁니다. 인펙션이 생겨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더라. 그런 사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초창기에. 미국에서 생겼고 한국에서 생겼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멸균 상태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유효성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멸균 밸리데이션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시험, 재질 시험. 우리가 용출이라는 거, 리칭, 익스트랙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가 의료기기를 쓰는데 이게 쇠라는 거예요. 이제 알로이, 메탈 알로이인데 합금인데 이거가 생물학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걸 썼어요. 그럼 이거 실험하려면 이거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동물한테 그대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어떤 일정 조건에 용출시켜요. 근데 몸속에 넣는 거니까 생리식염수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물, 생물 생체 내는 약간의 염기를 갖고 있어요. 몇 프로? 0.85에서 0.9%. 그게 셀라인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다가 온도, 일정 온도를 주고 축출을 해내는 거죠. 우려내는 겁니다. 그 물을 갖고 실험을 주로 해요. 그래서 용출물 실험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성분 확인 실험은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재질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녹여서, 예를 들면 금 분석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금이, 순금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순금은? 요즘에 불화수소 5라인이라고 그러죠? 순금도 5라인이에요. 99.999. 9가 5개예요. 그걸 분석을 해내요. 99%냐? 99.9냐? 이것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품에.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금을 녹여요. 금을 어디서 녹일까요? 금속은 어디서 녹는다? 염산 3, 질산 1. 광수라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청바지 같은 데 묻잖아요. 그럼 빵꾸 나요. 그래서 실험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초창기에 화학시험연구원 할 때 화학실험도 했었거든요. 이런 기지바지 입고 바쁘니까 가운 안 입고 하면 잘 몰라요. 모르다가 나중에 집사람이 빨아보면 빵꾸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혼 많이 났어요. 그만큼 강력해요. 그리고 pH가 한 2 정도? 이러니까 아주 강력한 근데 열을 줘요. 열을 주면 이게 녹아요. 녹아서 이제 불순물 하고 깨끗하게 녹이면 그거를 이제 ICP라는 거, AA기로 찍으면 이게 이제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물질이 이게 90% 들어있냐, 80%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성분 분석이라고 해요. 그죠? 유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기물은 무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금 같은 것도 무기 분석 중에 하나예요. 규소 같은 거, SI도 무기 분석. 유기 분석은 다르죠? HA 같은 건 유기 분석이죠. 유기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재질 분석, 성분 분석은 이건 지식이고, 재질 열 분석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물질이 열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특성을 알면 그 제품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밀도, 입도. 그죠? 그 분말로 돼 있으면 입도가 얼마 사이즈로 돼 있는지, 얼마큼 분포되어 있는지, 밀도는 그런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땡겨보는 거예요. 땡겨보는 거. 땡겨서 끊어지는 그 힘은 어디까 있냐. 그래서 인장 강도가 세다 하는 거는 질긴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비닐봉지다 이걸 인장시험을 하면 어떤 것들은 금방 떨어지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물건 많이 넣어도 힘을 많이 가해도 안 떨어지는 게 강한 게 있잖아요. 강도. 그 다음에 굽힘. 이렇게 굽혀지는 강도. 그죠? 그 다음에 피로도 실험은 뭐냐면 내가 쓰는 의자를 맨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 버튼을 계속 눌러보는 거예요. 얘가 얼마까지 건드리냐. 근데 사람이 눌러보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힘으로 누를 수 있어요, 이거? 힘 떨어지면. 지쳐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계가 정확한 힘으로, 똑같은 힘으로 몇백만 번을 해보는 거예요. 100만 번 해봐. 그리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게 피로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내가. 그럼 어떤 경우에 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공관제다. 그러면 인공관제를 내가 이식을 해갖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다이나믹
퍼티그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움직이는 것들을 계속 똑같은 거로 반복을 해줘요. 계속해서 100만 번을 해봐요. 근데 괜찮아.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가겠구나. 이런 걸 내는 거야. 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인공관계 비싸게 수술하고 막 했는데 1년 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한 20년은 가져야 되잖아요. 요즘에 좀 영구적으로 가는 거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런 버티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설정 시험. 이건 스테빌리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스테빌리티는 뭐라는 거면 내가 의료기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장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전성, 세이프티, 무균도 돼 있는 제품이고, 그다음에 성능도 잘 나오고, 생물학적 세포 독성도 안 일으켜. 근데 이거를 내가 쓰는 온도에서 1년 후에 써보니까 뭔가 오염되고 문제가 생겨서 무균도 깨지고, 그죠? 성능도 잘 안 나와. 그러면 이거 제품으로서 내구성이 없는 거죠. 그 보통 유효기간을 우리가 5년을 잡아요. 그러면 5년 동안 그 짓 하고 있으면 업체는 망하지. 개발해놓고 5년 동안 그 실험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리얼타임이라고 해서 그거는 너희가 GLP까지 받고 그럼 따로 계속 해봐라. 실제로 하는 건. 근데 노화 실험을 해라. 가속 노화를 해라. 왜냐면 내가 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보통 25도에서 쓰는 건데 이거를 40도까지 올려라. 50도까지 올려도 이 물성의 변화는 없어야 돼요. 그 대신 이 특성을 잃지 않는 것까지 올려서 계속 가혹하게 가속 노화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피부도 계속 자외선 쐬면 어떻게 됩니까? 노화가 금방 오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대고 가속 노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품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혹하게 가속 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스템 방법에 보면 가속 노화를 온도 범위가 얼마큼 차이가 났을 때 뭐를 했을 때 며칠을 하면 1년치를 대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15일만 예를 들면 하면 실험을 하면 15일에 첫 번째 늦기 전에 그 다음에 한 7일쯤 됐을 때 15일 끝나고 냈을 때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스테빌리티 한 거죠. 그러면 1년을 보장해 주는 건데 그걸 3년, 5년으로 계산하면 한 50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한 방이 전부 다 챔버로 돼 있어요. 온도 이렇게 맞춰서 챔버로 딱 해서 그거를 그냥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빼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가속 노화 시험이다. 유효기간 설정 시험이다. 그래서 주로 실험실에서는 가속 노화를 하고 업체는 GLP 시스템을 받고 나서 판매하면서 제조 로트 부문을 관리해서 첫 번째 해보고 또 실제 1년 후에 해보고 2년 후에 해보고 3년 후에 해보고 4년 후에 해보고 5년 후에 해보는 거예요. 자기 유효기간에 맞춰서. 두 가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왜 해보냐면 이게 가속 노화가 했을 때는 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속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쓰는 온도에서도 실제 그 기간이 실제로 갔을 때, 리얼타임으로 갔을 때 그 온도에서도 이상이 없는 거를 두 가지를 다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니까.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전기 분야에서는 물론 전기 분야에도 또 다른 실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안전에 관한 공통 규정, 규격, 그다음에 성능, 그다음에 전자파, 이런 실험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6개 품목군을 나눠서 GMP를 이 군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군은 진료용 의료 장비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11번 군이 체해 진단용 기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체해 진단은 IV는 의료기기 법이 체해 진단 법이 지금 예고고시 돼 있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왜냐면 워낙 의료기기긴 하지만 예조항이 많아요. 특수해요. 그래서 아예 옛날에 의료기기도 약사법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다르니까 성격이 관리하는 개념도 다르고 하니까 그걸 분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체해 진단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청기 종류, 주사기, 주사침류 이렇게 시력 보정용 렌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US 의료기기까지 26개 품목군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 의료기기는 C 인증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MB,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노티파이 바디라고 그래가지고
의료기기를 CE를 받게 했어요. CE가 의료기기의 MB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CE를 받으려면. 유럽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면 CE를 받아야 돼요. 근데 CE는 유럽 내에 있는 노티파이 바디에서 하고 있고, 한국에서 받으려면 거기에 지사라든지 거기에서 인증받은 그 바디들이 해줘야 돼요. 듀프라든지 DMV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의료용 전기기기 안전에 관한 시험, 그 다음에 심전개식 감시장치, 다기능 환자 감시장치에 대한 규격들이 나와 있어요. 이 규격들, 국제 규격들을 보고 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성능이나 자가 품질은 실제로 다 규격을 내가 뭐 이렇게 내 회사만 갖고 있는 성능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 회사가 제일 잘 알죠. 그건 국제 규격이 아직 없어요. 국내 규격도 없고 고시도 안 나올 거예요. 새로운 개발 제품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회사에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설정해서 시합처에서 검토를 받아서 이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런 실험들이 있죠. 에너지 제한, 보호 접지 실험, 누설 전류, 내전압, 변압기 시험, 이런 난연성 시험, 이런 종류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정기 의료기기에 맞춰서 일반적인 정기적인 안전성 시험, 전자파 시험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또 필요하다면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기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 시험도 쭉 나와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시험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항원 챔버가 있고, 열충격 시험기, 그 다음에 인장력 시험기, 진동 시험기, 개폐 시험기인데, 진동 시험은 또 이게 우리가 의료기기가 또 수송할 때 한국에서만 수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딜리버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먼 미국이나 또 저 아프리카까지도 수출을 하잖아요. 그때 수송할 때 이게 안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흔들어 봐줘요. 진동기가 흔들어 주는 거예요. 저희 용인 쪽에 저희 실험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 진동 실험기가 있어요. 막 흔들어 갖고 이런 수송 밸리데이션을 해 본 거예요. 이러한 다른 또 실험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